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 대성엘텍이 인도에서 차세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솔루션 공급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성엘텍은 인도 최대 자동차 부품사인 민다그룹의 민다코퍼레이션과 함께 현지 자동차 시장에 맞춰 차세대 ADAS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성엘텍은 제품 설계부터 개발 및 검증 등 현지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화큐셀 일본 수주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한화큐셀 일본법인은 일본의 도시바, 에바라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여기서 전력 구매 계약, PPA는 기업 등 전력 구매자가 재생에너지 전 사업자와 일정 기간 계약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화큐셀은 에바라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을 납품하게 되며 이곳에서 생성된 전력은 도시바가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해지는 만큼 한화큐셀 역시 PPA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의 배터리 사업 소식들 묶어서 보겠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인수한 전기전자 폐기물 기업 테스가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 쓰리돔 얼라이언스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는 싱가포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며 ESS 분야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SK그룹은 중국의 시노팩과 허베이 쿤티안 뉴에너지에 투자해 음극재 시장 선점에 나섰는데요. 중국은 최대 음극재 생산국으로 쿤티안 뉴에너지는 중국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흑연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SK는 최근 음극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SK 머티리얼즈는 올해 초 미국 배터리사와 경북의 음극재 공장을 착공했으며 SKC는 작년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 기업 넥시온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SK온은 중국의 야화리튬과 지난 1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로 2만 톤에서 3만 톤가량의 수산화리튬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볼 내용들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김병용 덕으로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성엘텍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이례적으로 이제 가전 제조업체가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수한 지 2개월 만의 성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대성엘텍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상장사고요. 오래된 기업이고 주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제 차량 인포 시스템 아이바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주차 첨단 보조 시스템 아이다스 ADAS라고 하는데 주로 기업들은 현대모비스, 네, 현대기아차 뭐 좀 국내 업체들이 있던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부품 관련돼서 아마 이날 기사도 그런 내용인데, 네. 예. 근데 이게 이 기업이 좀 오래된 거 지금 실적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최근에 5년 동안 놓고 봐더라도 3년 동안 적자였고 사실 뭐 재무 실적이 좋지는 않은데 DH 글로벌 가전회사죠.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신주랑 구주를 섞어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구주만 인수하다 보면 원래 기존의 주주들한테 돈이 가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같이 해서 신주 구주 섞어서 해서 아마 이번 인수건도 이제 투자의 하나의 조건을 봤고요. 좀 특이하게도 뭐 생활가전회사가 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왜? 네. 뭐 비근한 예로 멀리 찾을 필요도 없고요. LG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네. 실적이 좋은데 전자제품 상황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좋지? 바로 이제 그 전장 부품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 역시 DH 글로벌도 지금 보면 이런 걸 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전 사업은 중국 업체들 공세도 있고 네. 좀 경쟁이 좀 아주 치열하죠. 근데 네. 상대적으로 전장 부품 세계는 전장 부품 시장은
활짝 열려 있고 경쟁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영입한 인물들 보면 대부분 다 현대모비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현대모비스도 전장 부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거 이제 그 대성 엘텍을 기반으로 해서 멕시코 그다음에 신규 투자한 공장도 아마 현장 부품 관련돼서 DH 글로벌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날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9%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대성 엘텍 인수와 관련해서 LG전자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익이 좀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지금 수익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인도 진출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수익성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전장 부품 이제 자유부품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뭐 인도도 지금 그런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장 과거에 인도에도 했던 경험도 있고 이번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쪽에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19% 오른 거 보면 상당 부분 기대감이 있다라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성 엘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한화큐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화 태양광 수주 관련해서 사실 뭐 유럽, 미국 이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기사는 또 일본 관련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한화큐셀이 이제 2011년에 현지 법인을 세워서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일본 태양광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큐셀, 이제 큐셀 하나솔루션 자회사죠. 일본에도 가 있어라고 하시는데 일본의 좀 그 발전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찍 일본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눈을 많이 떴어요. 또 그리고 발전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업체에 많이 넘겼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제도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조금 제도 (PI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간업체들이 이제 생긴 거죠. 하나큐셀도 그런 차원에서 진출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큐셀이 그 하나 회사가 아니고 그 독일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큐셀 회사가 진출했던 거죠. 그걸 하나가 솔루션 인수한 거고요. 그 차원에서 쭉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갔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보조금에서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식. 이제 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유럽형 모델인데 PIP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발전사들이 신재생 그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큐셀도 좀 최근에 그 이제 일본 상품을 보면 좀 관리 프로그램, 솔루션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현지 그 전력 업체들과 손을 잡고 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태양광 시장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SK그룹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은 SK 관련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죠. 먼저 일단은 SK 에코플랜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터 좀 짚어볼 건데 이제 이 폐배터리 거점을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좀 폐배터리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에코플랜트, 그러니까 옛날 SK 건설이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룹 차원 어떻게 하냐면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이라는 BMR이라는 사업을 그룹 주축 사업으로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SK 에코 플랜트뿐만 아니라 SK 온, 그다음에 SK 렌터카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SK 그룹이 뭘 갖고 있냐면 그 국내 최초로 수산화 리튬 추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튬에서 그 여러 가지 폐배터리를 갖고 와서 그 리튬의 그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뽑아내는 기술이죠. 그래서 전략을 보면 SK온이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간에 뭐 수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 보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재활용하는 거. 또 에코플랜트는 지금 어센트먼트나 아니면 테슬라 있는 해외기업들 지분 투자 인수하면서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하는 거죠. 또 SK 렌터카는 자동차. 예, 또 그러면 또 전기차도 운영하다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곳곳에서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추출을 해서 다시 만드는 과정.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는 것 같아요. SK그룹은. 네. 네. 그런 차원에서 SK 에코플랜트가 일종의 이제 그 폐배터리를 수집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도 인수하고 이제 특히 북미나 호주 쪽에 있는 업체들이 인수를 하기도 하고 또 전략적 투자자도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SK 렌터카까지 이렇게 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음극재 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음극재. 예. 네, 뭐 여러 기업이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쿤티안 뉴에너지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이제 기사에서 보면 이 쿤티안 뉴에너지가 음극재 그 흑연화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아, 이게 뭐 중국 기술이라 제가 홈페이지 열심히 들어가서 봤는데도 막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제 설명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숨겨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포스코 케미칼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흑연이 어떤 거에 원조래로냐면 배터리에서 그 음극재의 핵심 요소예요. 이 음극재가 그 배터리 원가의 한 10%, 적게는 네. 많게는 12%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흑연은 크게 그 천연 흑연이 있고요. 인조 흑연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천연 흑연은 쉽게 얘기하면 좀 불안정하고 배터리 소재를 쓰기에는 좀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조 흑연을 만드는데 예, 이 기술도 또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기술이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 포스코 케미칼 뭐 주가 엄청나죠.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 쪽 관계자분들이랑 소주 한 잔 할 기회가 네. 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국가적으로는 약간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최근에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가리면서 너무 이렇게 러브콜이 많대요. 해외에서 좀 만들어 달라, 공급해 달라. 그래서 되게 국내, 이렇게 대부분 다 그동안 우리 이 흑연을, 음극재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그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SK 지금 오니 여기 투자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배터리 소재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기사에서도 호주가 그런 면에서 이제 소재를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급부상하고 있다. 근데 특히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출 기술,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SK가 그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닌가라고 미어짐작할 수 있고요. 굉장히 기술력이 앞선 그 추출 기술이나 하는 기술이 앞서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또 SK온 얘기를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 리튬 회사 야화 리튬과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IRA 법안에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 법안을 따르면은 사실 이 계약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이제 미국에서만 파는 배터리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IRA의 핵심이면 미국에서 배터리 팔려면 거기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소재들 다 미국 업체들이나 아니면 중국을 제외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뭐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에서 다 갖고 와라. 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SK온이 뭐 미국에서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에도 물론 이제 포드랑 블러버시티라는 이제 합작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SK온이 헝가리에도 있고 또 옌청에도 공장이 있어요. 지금 1공장 있고 2공장은 증설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미국과 더불어 전기차의 양대 시장이거든요. 특히 네. 중국은 일찍부터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지 업체도 중요하고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뭐 로컬 브랜드도 있지만 해외 업체들이 합작사 형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급하려는 계획도 기획하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현지에서 파는 배터리들은 현지 조달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굳이 IRA랑 연관시켜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미국에서 팔 때 그런 거고,
뭐 중국에서 팔 때는 분명히 중국 현지 업체들과 도달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좋죠. 네. 그리고 SK온은 지금 뭐 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돈 아직 IPO는 안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열심히 자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뭐 생산력도 늘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생산력을 늘리려면 리소스가 확보가 되거든요. 소위 말해 소재들 네. 이런 걸 전방위적으로 좀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네. 기르고 있죠. 아마 지금의 중국 현지 공급망 확장도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또 중국 시장의 그렇죠. 내수를 대비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사 속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성엘텍의 인도 진출 그리고 또 이 한화큐셀이었잖아요. 한화큐셀을 가지고 일본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마지막으로는 SK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구루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